뉴욕 한인회가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회장 출마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등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이나 연방 계약 업체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는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인해 올해 세금 환급액이 최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모바일 버전의 운전면허증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회장 출마 자격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베이사이드에 있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한인회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총회에는 회칙 개정에 필요한 성원 500명이 넘는 522명이 참석하고 이 중 51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465표, 반대 23표, 기권 28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80% 이상의 찬성을 받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예스해 주셨고 통과된 것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개정된 회칙은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의 규정을 완화해 35세 이상 한인은 누구나 출마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사회 구성을 현 17명에서 21명 이상 99명 이하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내 추천위원회가 이사 선임을 맡게 됩니다. 그 외 한인회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했고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외부 인사로 선관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그런 이사회로서 가버닝 바디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뉴욕 한인회는 새로운 회칙에 따라 현 이사회 내부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 말까지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한인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연방급여평등법이 발효된 지 15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격차는 여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임금 격차를 줄이는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 1월에 발효된 릴리 레드베터 공정급여법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성의 84%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백인 여성들의 임금 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방인사국은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통해 연방기관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현재나 이전 급여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해 급여 차별을 제한하고 숙련과 경험, 전문성에 근거해 보수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도 신규 인력 채용 시 이들의 보수 이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채용 공고에는 보수 범위도 명시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상식의 조치들이 수백만 근로자들이 급여를 공정하게 받고 성별 및 인종별 격차를 줄여 연방 정부와 연방 계약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 연방 정부 내에서 동일 업무에 대한 임금 격차는 전국 평균 16%보다 낮은 5.6% 수준이고 고위급 간의 보수 차이는 1% 미만입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보수가 남성의 8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연간으로 약 9,990달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여성가족 파트너십 단체는 이 금액은 여성 근로자가 7개월 동안 주택할부금융 상환금과 전기 수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인해 세금 환급액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텍스 전문 서비스 업체 잭슨 휴이트의 마크 스테버 최고 세무정보 책임자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인해 올해 세금 환급액이 최대 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3년 중간소득 근로자의 수입이 5.5% 증가한 것에 비해 IRS가 지난해 채택한 7.1% 인플레이션 조정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조정분에 따라 국세청의 표준 공제액이 전년보다 늘었고 소득 구간의 세율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간소득층과 하위소득 근로자들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납세자들은 필요한 경우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67였고 2022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 환급액은 $3,300로 2022년보다 15.5% 더 많았습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 또는 IRS2Go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모바일 버전의 운전면허증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주상원교통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 주 차량국은 모바일 기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면허증 대신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차량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증과 임시면허증도 포함됩니다. 다만 입법을 위해서는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주지사 최종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이미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조지아, 플로리다 등 11개 주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고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14개 주에서 모바일 면허증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문이나 핀 번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제공되고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할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뉴저지에서는 2015년부터 모바일 기기를 통한 차량 보험증 제시가 가능해졌고 지난해부터는 모바일 버전 차량 등록증 발급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또 수위 높은 어조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지난해 12월에는 30만 2천 명의 신규 이민자와 맞닥뜨렸다며 국경이 우리를 파괴하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경 문제와 관련해 또 한 번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상 최고의 국경이 단 3년 만에 역사상 최악의 국경으로 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고 상대적으로 유화적 이민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펼쳤던 강경한 이민자 통제 정책을 적극 홍보하며 이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성난 백인들 표심을 자극하며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에 난민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국경을 폐쇄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긴급 권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국경을 닫고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경 및 이민 정책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작가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어떻게 지불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항소 절차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진행되는 동안에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소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5월 캐롤에 대한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에 따른 $550만 달러의 배상금을 공탁한 상태입니다. 배상금 전액을 공탁하는 대신 부동산 또는 통장 잔고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막대한 각종 재판 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한 적은 없고 모금한 정치 자금으로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청구된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은 정치자금 잔고를 고갈시키기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가 부담해야 할 법률 비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재산 부풀리기 사기 소송에서 3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판결이 수주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벌금을 감당하기 위해 자산을 추가로 처분해야 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켓리서치닷컴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0% 가까이 감소했지만 대체품으로 사용된 가방용 플라스틱의 소비가 오히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객들이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 사용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대체용 가방 또한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되는 재사용 가능한 가방의 생산에 직조 및 부직포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사용이 6배 증가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사용 증가로 기존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비닐봉지보다 플라스틱 소비를 15배나 증가시켰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5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대체용 가방이 평균 2-3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권장 재사용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4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일을 그만두진 않지만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처리하는 모습을 일명 조용한 퇴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용한 퇴사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조용한 퇴사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피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현상입니다. 갤럽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의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33%만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50%는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인다고 대답했고 16%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갤럽은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두 부류 응답자의 생산성 손실을 달러 가치로 환산한 뒤 전체 노동인구에 대입해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입은 생산성 손실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총 피해액은 8조 8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사태와 재택근무 확산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찾아 직장을 옮기는 대사직 현상은 직장 내 관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 중 29%는 원격 근무만 하고 있고 52%는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일하는 혼합 근무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인 장기수 앤드류 서 씨가 30년 만에 조기 출소했습니다. 서 씨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26일 오전 9시 45분쯤 일리노이주 키와니 지역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1993년 19살에 수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달 초 생일을 맞아 50세가 되면서 결국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날 교도소에는 사면운동을 주도해왔던 그레이스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과 서 씨를 변론해온 캔디스 챔블리스 변호사 등 6명이 교도소 문을 걸어 나오는 서 씨를 맞았고 서 씨는 한인 교인들이 준비한 두부를 먹으며 출소를 축하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12년 만에 우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뉴욕 평통은 지난 24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치와 대통령 표창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박호성 뉴욕 평통회장은 지난 2012년 수상 이후 12년 만에 다시 수상하게 됐다며 더욱 잘해달라는 기대와 격려로 알고 해외 평화통일 활동의 모범이 되는 뉴욕 평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음갑선 이필래, 송미숙, 설광현 자문위원이 평통활동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역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2일 발효된 박물관이 인간의 유해 혹은 문화유물을 전시하기 전에 후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에 따라 박물관들이 관련 전시관을 폐쇄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은 원주민 전시관이 심각하게 부식이라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를 전시했던 전시관 2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시카고의 필드 자연사 박물관과 클리블랜드 박물관은 원주민 유물이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하버드대의 피바디 고고학 박물관은 원주민들의 부장품을 치웠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271편 여객기가 지난 27일 오후 2시경 하와이 마우이 섬 공항에서 경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무원 5명과 승객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을 통해 해당 항공기는 마우이 섬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항공기는 자체 동력으로 게이트로 이동했고 승객들은 정상적으로 하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67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